안녕하세요. 300초 인문학의 강성욱 PD입니다. 사기열전 읽기. 이번 시간에는 해엄후 열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엄후 열전은 너무나 유명한 한신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20년 남짓 후에 다시 패망의 길로 접어들죠. 그리고 초패왕과 패공항우가 싸움하면서 초왕과 한왕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유방이 천하를 제패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세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장량, 천재적 전략가 장량, 그 다음에 군수물자라든지 내치의 어떤 행정적인 달인 소하, 그리고 군대의 병법과 운영에 있어 한신, 이 세 사람의 탁월한 어떤 세 명의 책사를 얻음으로써 한왕이 초왕 항운을 깨부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결정적인 군대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하는 한신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해엄후 열전에 나옵니다. 이 해엄후 열전을 보면 사마천에 있은 이 해엄후 열전 초반기에는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 정도가 나와요. 이 한신은 젊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장사를 따라다녀도 잘 안 되고 하여튼 돈 버는 재주는 무척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정장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밥을 자주 얻어먹으니까 그 정장의 부인 되는 사람이 가족들하고 새벽에 밥을 먹어보는 거예요. 그런 정작 아침 식사 시간에 밥을 얻어먹으러 간 한신이 오면 밥을 다 먹고 집을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하도 여러 번 와서 얻어먹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니까 한신이 이게 눈치가 있는 한신은 또 그 집에 다시 안 가게 되고 하여튼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하루는 성 아래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낚시를 해서라도 밥을 먹어야 되겠다, 식사를 끼를 때워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빨랫감을 엄청 많이 들고 온 주부들이 어떤 중에 하는 안악이 있었는데 그 빨래를 빠다 보니까 너무 혼자서 배를 많이 골고 힘들어하는 한신을 보고 이렇게 수십일 동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음식을 주니까 한신이 뭐라 하냐면 내 언젠가는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소. 그러자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내 대장부가 제 힘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기에 내가 젊은이를 가엾게 여겨 밥을 드렸을 뿐인데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 그러면서 보답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리고 한 번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이 해엄후 열전 초반에 나오는데 한신의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인고의 세월을 견디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한 번 나오는데 이 해엄의 백성 중에서 한신을 업신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신이 이제 가난하고 배가 고프지만 칼을 한 자루 이렇게 차고 다니니까 한신은 칼은 비록 차고 다니지만 마음속으로는 겁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마을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신을 모욕을 해요. 모욕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놈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를 찌르고 네가 가져다닌 그 칼로 나를 찌르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내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수많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참기 힘들잖아요. 근데 한신은 그 사나이의 가랑이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되죠. 지금까지도 굴욕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어떤 주변의 굴욕을 이기고 이걸 이겨내야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쓸 때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한신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는 얘기가 많이 전해오죠. 이게 이제
사기열전, 해어무열전에 초반기에 나오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한신이 드디어 이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군에 들어갈 때는 항우 밑으로 들어가서 낭중의 지휘를 이루어요. 쉽게 말해서는 그 항우의 분막을 지키는 어떤 역할 같은 걸 하는데, 가끔 이제 자주 보게 되니까 항우를 여러 가지 계책을 올립니다. 그럴 때마다 항우는 한신의 계책을 채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신은 항우 밑에서는 날 샜다. 내 꿈과 야망과 어떤 내 책략과 전략을 펼칠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항우 밑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서 유방한테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유방한테 넘어가서 처음에는 또 미미한 한직이죠. 이렇게 좀 높지 않은 자리를 맡는데, 그게 이제 연오라는 그 곡식 창고 관리인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시속도위, 그래서 군량과 말먹이를 관리하는 군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운 좋게 좀 전에 얘기한 유방이 데리고 있는 최고의 책사 장량과 소화 중에서 소화랑 이 한신이 자주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추론해보면 군사적인 전략을 논하고 천하를 이렇게 전략을 짜는 장량하고는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마침 성상 소화하고는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느냐 계기를 보면, 이 한신이 치속도위, 그러니까 군량과 말먹이를 관리하는 군관이다 보니까 그 위에 직계 상사가 올라가면 성상 소화였을 겁니다. 소화는 내정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유방과 장량 이런 사람이 전쟁에 나갈 때 한중 지역을 이렇게 지키면서 소위 말해서 내각 수상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방이 전쟁에 나가면 군수물자를 어떻게 보내주는지, 그 군수물자를 날짜에 제때 맞춰서 보내는 게 엄청난 중요이잖아요. 만약에 중요한데, 그리고 가끔 사극 같은 데 보면 군수물자를 배달하다가 날짜를 못 맞춘다든지 제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역할을 성상 소화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치속도의 일을 하던 한신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군량을 언제 보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배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마차로 보낼 것인지 어떤 위치를 통해서 어떤 곳으로 해서 안전하게 보낼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신의 자질과 어떤 번뜩이는 재주, 그 다음에 전체를 보는 해안을 본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한나라 이제 왕이 한중 땅을 이렇게 영토를 받아 이제 수도인 남정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많은 장군들이 조금 이제 유방에게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때 같이 도망을 간 사람이 한신도 같이 도망을 가요. 이제 여기 별 볼 일 없다 이러고 도망을 갈 때 소화가 이 소식을 늦게 듣고 말을 타고 쫓아갑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성상 이사가 말을 타고 보고하지 않고 가니까 그 유방한테 성상 이사가 달아났다라고 도망갔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유방 입장에서는 한나라의 2인자가 보고도 없이 도망을 가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속이 굉장히 쓰렸어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 하던 차이에 3, 4일 뒤에 성상 소화가 돌아옵니다. 다시 당연히 돌아오니까 유방이 이리 와봐. 당신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 어째서 당신은 도망쳤냐? 여기서 그대로 얘기를 했다면 그대는 어째서 도망쳤소? 그러니까 소화가 대답합니다. 신은 도망친 게 아니라 도망친 자를 뒤쫓아 갔던 것입니다.
왕이 그리고 또 물어요. 그대가 뒤쫓아간 자가 그러면 누군가? 그러니까 한신입니다. 그러자 아니 장수들 가운데 도망친 자가 수십 명이 되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쫓아간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한신을 뒤쫓아갔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 이러니까 여기서 소화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께서 계속 한중 땅의 왕으로 만족하신다면 한신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반드시 천하를 다투려고 하신다면 한신이 아니고서는 함께 일을 꾀할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한신을 높여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중 땅의 왕으로 만족한다면 한신을 내가 데리러 갈 필요가 없었고 그를 쓸 필요가 없지만 반드시 그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하를 제패하려면 그리고 그 초패왕 항우를 치고 천하를 제패하려면 가장 항우의 강적이 초패왕이었잖아요. 항우였잖아요. 이 항우를 제압하려면 한신을 대장군으로 써야 된다. 천하를 다투려면 이 한신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소화가 하는 이 말은 그 유방 입장에서 함부로 그 성상이 하는 말이니까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대를 보아 한신을 장수로 삼겠다 이렇게 해요. 장수로 삼겠다 그러니까 소화가 이번에는 장수를 삼을지라도 한신은 이곳에 머무지 않을 거다. 그러면 유방이 뭐라냐면 그럼 대장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나라 왕이 한신을 불러 대장으로 삼으려고 이제 불러요. 그때 소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대장을 임명하는데 어린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한신을 떠나게 한 까닭이다. 자, 왕께서 한신을 대장으로 삼으려면 첫 번째, 좋은 날을 고르고, 두 번째, 목욕제계하고, 세 번째, 단장, 장수를 임명하는 단장, 장소를 만들고 천하의 군인들을 다 이게 열병 도열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예를 갖추어서 임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초한지 이런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유방이 큰 수레를 타고 찾아가요. 한신을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대장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그만큼 예를 다했고 아마 이건 두 가지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대장으로서 임명하기 위해서 예를 갖추는 거 하나, 그리고 한신이라는 치속도의 덧보잡이 일약 대장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던 수많은 장군들, 그리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사람들 윗자리에 앉는데 이것을 용의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것을 최소한으로 그 대장군으로 삼으려면 격식을 갖춰주는 어떤 형식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부분이 여기에 이제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마침내 대장군이 됩니다. 대장군이 되고, 대장군의 임명식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 유방이, 한나라 왕이 그 한신을 불러요.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좀 재미난데, 여기서, 그러면 한신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떻게 동쪽으로 나가서 천하를 제패할 건지가 나오는데 그 얘기 중에 이런 부분을 하요. 한신이 왕에게 물어요. 왕께서는 용감하고 사납고 어질고 굳센 점에서 한왕, 그러니까 항우와 비교할 때 누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나라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왕만 못하고, 그러니까 한신은 두 번 절하고 한나라 왕이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칭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일찍이
한왕을 섬긴 적이 있다. 그러면서 한왕의 사람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약간 우리나라의 리더들,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리더십 얘기도 여기에서 읽어볼 수, 좀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라 하냐면, 한왕이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지르면 1000명이 모두 엎드리지만 어진 장수를 믿고 이를 맡기지 못하니 그저 보통의 남자의 용기에 지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면 리더는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두려워하니까요.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올바른 얘기를 못하죠. 첫 번째. 그리고 리더는 믿고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 작은 일은 일일이 다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할 수가 없죠. 이 믿고 맡기지 않는 게 어떤 그 항우의 어떤 단점이고, 두 번째로 항왕은 태도가 공손하고 자유로우면 말씨는 부드럽지만 누가 병에 걸리고 이러면 그 눈물을 흘리고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부하가 공을 세워 벼슬을 주어야 할 경우가 되면 인장이 달아 깨질 때까지 만지작거리며 선뜻 주지 못한답니다. 농공 행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줘야 되냐 아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좀 잃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항우는 학살과, 이 사람이 지나가면 학살과 파괴밖에 안 남습니다. 이 진나라 왕 그 함양 수도를 진시황이 죽고 자영이, 그 3대 진시황의 손자 자영이 그 진성 오광의 난에 의해서 함양에 유방이 들어왔을 때는, 함양을 점령했을 때는 그나마 그 평온했어요. 왜냐하면 도덕질을 하지 마라,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몇 가지를 딱 간편한 걸 발표해서 그 함양의 수도를, 진나라 옛날의 수도를 조용하게 하는데, 나중에 들어온 그 항우는 다 불태워버리고 다 불살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항우가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민심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왕은 우두머리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 천하 사람들에게 마음을 잃었다. 리더는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왕께서 용맹한 사람들을 믿고 쓰신다면 멸망시키지 못할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하의 그 성읍에 있는 공이 있는 자들을 세워 이제 그 신하들을 봉한다면 마음으로 따르지 않은 이가 없어요. 이건 이제 약간 마음을 얻고 하면 마음으로 다 따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내세워 동쪽으로 돌아가 병사를 거느린다면 이제 어떤 적도 다 제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라 왕 유방이 한신을 얻고 드디어 마침내 한중을 기점으로 동쪽으로 천하제패를 나갈 수 있는 유명한 대장군 한신을 얻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한신을 얻은 유방과 이 한신 대장군이 위나라, 조나라, 제나라를 평정해 가면서 펼쳐지는 어떤 한신의 어떤 대단한 어떤 전략, 그리고 한신이 어떻게 또 쓰러져 가는가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